이제 본격적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관련 내용 저희가 하나하나 두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일 만에 열리게 되는 한미 정상회담. 오늘 또 정상회담 의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텐데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남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 교수님. 네,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11일 만에 개최된다는 것은 아까 중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담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돌아본다면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이었죠. 한미 정상회담을 취임 이후에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그냥 두 정상이 처음 만나서 상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성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외교적인 실익을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회담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통령 그리고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상회담이 끝나고서 자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정치권에게 뭔가 내가 이만큼의 성과를 거뒀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네. 그러한 외교적 행보에 대해서 또 정당성이라든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범한 지 11일 만에 정상회담을 갖는 것 자체는 아마 부담이 좀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한미 정책협의단을 워싱턴에 파견하고 그 이후에 실무 수준에서 계속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예. 이게 11일 만에 정상회담이 개최되지만 상당 시간을 논의했기 때문에 어떤 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일단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이제 그 한미 관계를 뭔가 더 확대 심화시키는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좀 조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 시간을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한국을 일본보다 먼저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외교 파트너로서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 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과거에는 관례적으로 본다면 일본 먼저 방문하고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그랬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백악관에서 일정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 국민으로 봤을 때 자부심도 갖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보다 한국에 온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걸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이제 미국을 방문한다는 이러한 의전상의 일정상의 어떤 변화를 본다는 것은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실제로 국력 신장이 됐고 그것이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구나. 미국한테도 인정을 받는구나.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저는 예. 개인적으로 좀 과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먼저 오신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백악관을 비운다라는 그거 자체가 빅 뉴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신들이 일단 어디 가서 제일 먼저 내려서 거기 행사를 전 세계에 먼저 내보내는 게 이게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에 첫 번째 국가.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의미가 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방문하셔서 그다음에 제일 먼저 또 방문하신 게 삼성전자고 예. 삼성전자에서 반도체가 미국이 얼마나 중시하는 이런 첨단 소재고 부품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과는 이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기술 동맹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안보 문제까지 이번에 한미 양국이 아주 공고하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예. 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예. 우리 대통령도 그 이상으로 또 화답도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먼저 도착하신 게 상당히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담에서 이제 어떤 의제들이 오고 갈지 역시 주목이 되는데 하나씩 저희가 좀 시간 순으로 좀 따라가 보면요. 이제 일부 참모들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을 먼저 예.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두 정상의 짧은 단독 환담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무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을 하게 되는 확대 회담 순으로 90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약간 유동적일 수 있겠고요. 큰 틀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먼저 소인수 회담이 이제 가장 먼저 진행이 되게 되잖아요. 일부 참모들만 배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인물들이 나오게 되고 또 어떤 내용들이 좀 오고 가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누가 배석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께서 그 브리핑을 하실 때 예. 소인수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와 대북 정책, 동아시아 영내 협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확대 정상회담은 경제 안보 협력 이슈, 인도 태평양 영내 협력 어젠다, 다양한 글로벌 협력 이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제가 유추를 해보면 네. 예. 소인수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이제 그 북한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동아시아에서 미중 그 관계 어떤 첨단 기술 문제 이런 부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 문제에 방점을 찍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배석하시게 될 분이 이제 그 안보실장, 네. 김성한 안보실장과 이제 그 같이 외교부 장관이 또 배석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미국 측에서도 그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제이크 설리반, 네. 국가 뭐 보좌관과 또 한 분이 그 배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들어오시던가 예. 그리고 다른 분이 배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안보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이제 그 정부 부처, 산업부 그리고 그 유관 부처의 장관들이 다 참석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예. 말씀드렸던 예. 두 분의 더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 어제 그 언론에서 많이 그 노출이 됐던 지나 레이몬드 상무부 장관이라든지 예. 관련 부처 또 그러한 그 경제안보 보좌관이라든지 비서관들이 배석을 해서 폭넓게 이제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의 양자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IPEF에 대해서도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게 그 경제 쪽의 그 의제를 다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물들이 이제 배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좀 중점을 두느냐. 가 이제 추측이 될 것이고 하지만 짚어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또 오늘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이제 가장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그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이제 일단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북한에 예. 같고요. 대해서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IBEF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네. 논의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IBEF에 참여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그 힘을 얻는 셈이 되는 것이고 예. 또 IBEF에는 미국이 가장 그 중요하게 또 언급하는 것이 공급망 안정이거든요. 또 네. 자기들이 또 가장 필요한 게 또 반도체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서 어제 하시는 말씀 쭉 보면은 결국은 반도체 공급망이다라는 거고 또 미국 내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무려 270억 달러를 텍사스에 투자하기로 했고 이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기술 안보가 가장 그 핵심적인 이런 이제 논의로 나타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자, 정상회담에서 주요 키워드, 논의될 키워드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정 교수님께서는 북한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민 교수님께서도 좀 동의하신 부분인가요? 예. 어느 의제가 더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다 비중이 있겠죠. 그래서 다 비중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좀 표현을 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한미 동맹의 재건과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테마거든요. 주제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한미 동맹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리고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한반도 안보 중심의 군사 동맹이었던 한미 동맹을 이제 한반도 안보를 튼튼히 하는 그 기존의 기능에 더해서 영내에서 한미동맹이 역할을 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모범동맹으로 한미동맹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북한 문제는 이게 한반도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또 연합방위태세를 강하게 다시 강화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북핵 문제를 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그런 상황인식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한미 간의 연합 방위 세대를 강화하고 대북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방점이 찍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안보가 튼튼하지 않으면 경제라는 것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방점이 찍힐 거고 그래서 북핵 문제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의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에 더해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경제 안보 어제 두 정상이 보여줬던 삼성 평택 캠퍼스에 방문을 해서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한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양자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첨단 기술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 간의 양자 관계를 협력 확대 심화시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요. 예. 이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차원에서 그럼 한국이 선도 국가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미중 경쟁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근데 뭐 그런 과정 가치 동맹이 얼마나 이제 그 대중 견제에 있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IPEF는 양자 협력이라 다자 협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얘기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서 이제 백신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거는 글로벌 차원에서 한미 동맹이 모범 동맹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특히 한국이 이제는 선도 국가, 선진 국가로 부상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예. 책임감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얼마나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에서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작년 5월에 그 워싱턴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이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그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는 첫걸음을 제대로 띄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정상회담 때 굉장히 길었어요 선언문이. 왜냐하면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수준이 다양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에 못지않은 그러한 긴 공동 선언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안보에 그동안 좀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좀 경제 분야로도 확대가 되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이것을 일각에서는 조금 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 뭐 중국을 좀 의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보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 중국이 뭐 정책 당국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왕이 이 중국 외교부장도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 좀 험한 얘기를 이미 한 것도 알려져 있고 또 중국의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에서도 뭐 거의 협박성 기사를 내보낸 게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불편한 신비를 다 읽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데 이제 IBEF는 우리가 뭐 그 비교 대상이 이제 사드하고 이제 많이 이제 비교를 해서 뭐 사드에서처럼 보복들을 그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드와 같은 그런 보복을 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그런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사드 보복해가지고 중국도 물론 뭐 중국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서는 한국한테 뭔가 뭐 조치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 정치적인 덕을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그 중국의 어떤 체제적 그 문제점을 내보인 거고 이런 일로 해서 더더군다나 IBEF라는 것은 강제력이 있는 어떤 그런 국제 조약이 아니고 예. 사실 협의체거든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지금 뭐 채워 나가는 이제 내용물을 채워 나가는 이런 단계인데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청정 기술이라든가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부분 외에도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 협의를 하고 이것도 한국만이 참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미 7, 8개 나라가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데 한국한테만 이를테면은 뭐 보복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한국을 아무리 우습게 봐도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복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중국의 체제적 위험이 정말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진 않고 예. 뭔가 하여튼 뭐 불편한 어떤 그런 내색을 하기는 하겠죠. 예. 자, 오늘 뭐 회담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테고 중간에 이제 소인수 회담 이후에 단독 회담이 아니고 이제 환담 정도로 할 예정인데 뭐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뭐 나올지는 예상해봐야겠습니다. 한번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어떤 얘기 주고받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소인수 회담에서 나누셨던 얘기에 대해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그 소회를 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회담을 소인수 회담도 하고 확대 회담도 하시는데 이 환담하시는 자리에서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그 복잡한 그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개인적인 얘기라든지 반려견 얘기도 좀 하실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현안에 대한 인식,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무겁지 않은 그러한 대화를 나누시면서 서로의 어떤 그 신뢰관계,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담과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